네, 이 시간 외과 정보 시간입니다. 양희곤 외과 전문의와 함께 유익한 나눔의 시간 도움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죠.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유방암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인, 특히 한인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렇다면 먼저 증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초기 증상이 있나요? 보통 암들이 초기 증상이 없어서 더욱 문제가 되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제 초기 증상이라기보다 네. 유방암이 있으면 혹이 생기는 거죠. 유방에 만져지는 혹이. 예. 저희들이 스크리닝하는 이유는 만져지기 전에 발견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져지면 벌써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진 거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기 전에 발견을 하는 이제 그 방법이 이제 매모그램하고 초음파죠. 그래서 지금 레코멘데이션은 여성분들이 나이가 40이 되면 한 번씩 매모그램을 찍으라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매모그램을 찍고 거기서 뭐가 발견이 되면 초음파를 합니다. 그 주위를 초음파로 검사를 해요. 근데 한인들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유방이 되게 덴스하다고. 그 덴스하고 특히 젊은 분의 덴스한 유방은 잘 안 보여요. 매모그램을 찍으면. 그렇군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모든 분들이 매모그램을 찍고 초음파를 같이 해요. 스크리닝으로. 네. 예. 그렇게 해서 미스 안 하게. 네. 그래서 이제 매모그램을 찍는 이유는 만져지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찍는 거거든요. 네. 보통 뭐를 발견이 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석 같은 게 잔석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잔석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게 보여요. 그걸 마이크로 캘시피케이션이라는 건데 그 주위에 뭔가 액티비티가 많다는 말이에요. 네.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되냐면 유방은 모유를 만드는 오르간이면 되냐면 유방은 모유를 만드는 오르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방에서 모유가 만들어지면 그게 모유를 트랜스퍼하는 관으로 들어가서 관으로 나와서 꼭지 쪽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 관에 있는 세포들이 거기서 암이 생기는 게 제일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모유를 만드는 세포들도 있고. 근데 어떻게 되냐면 저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몸에는 모든 세포들이 오래된 것이 이제 죽어서 떨어지고 새로운 것이 그걸 계속 리플레이스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기본을 유지를 하는 건데 그 액티비티가 딴 데보다 많으면 그 세포가 죽어서 떨어져 나가고 새로 생기는 세포가 딴 데보다 많으면 엑스트라 죽은 세포들인데 거기에 칼슘이 디파시 되는 거라고요. 네. 가슴을 만져보면서 매일 조금씩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년에 정기적으로 이 검진을 맞는 것도 중요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좀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혹이 잡힌다든지 그러면은 벌써 늦은 건가요? 어떤가요? 그렇진 않고요. 예. 그 유방의 통증은 많은 여성분들이 보시다 보면 그 메스토디니아라 그러는데 네네. 그거는 여성들이 유방에 통증이 많은데 걱정되는 통증과 안 걱정되는 통증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면 아팠다 안 아팠다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그러는 거는 보통 normal variation이에요. 왜냐면 여성의 유방은 호르몬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변화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쪽도 아프고 저쪽도 아프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아팠다 그리고 그 여성분의 menstrual cycle에 따라서 아팠다가 또 없어졌다. 그 variation이 있어요. 네네. 똑같은 자리에 항상 아픈 거는 한번 검사를 맡아야 되겠군요. 그렇다면. 그렇죠. 네. 아무것도 안 만져줘도 검사해야 되고. 네. 보통 여성분들이 유방을 만지다 보면은 많이 울퉁불퉁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울퉁불퉁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덴스한 브레스트는 그게 원래 노멀한 건데 어떤 게 만져지냐면 땅콩같이 똑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딱딱하게. 그런 것들이 이제 걱정스러운 거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쯤 만져보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고 그렇지만 그게 괜찮다고 안심하고 그렇죠. 스크리닝을 안 하면 안 되고요. 물론이죠. 무조건 40살이 되면은 매년 해야 돼요. 제가 어떤 사람들 어떤 분들을 보냐면 하다가 1년 스킵했는데 그 사이에 생기시는 분들을 봐요. 네. 근데 그 사이 그거를 1년 전에 발견했을 경우에는 더 간단하게 치워내는 건데 좀 더 진전돼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1년 뭐 전수 정도 스킵하고 뭐 1, 2고 그러다가 걸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생일날 가서 검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딱 날을 정해서 어버이날 한다. 네. 그러면 그때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1년 계속 네.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조금, 그리고 네. 제가 저번에 저희가 홀리네임 병원에서 한인 프로그램에서 했던 유방암 발화기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저희가 그걸 하고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많이 진전돼서 보이던 젊은 여성분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만큼 스크린하고 어웨어네스가 되게 중요한 캠페인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차 보험을 잘 들다가 어떻게 만기가 돼서 깜빡 잊고 보험이 만료가 돼서 지금 차 보험이 없는데 딱 그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작년에 괜찮았으니까 뭐 올해 우리에게 위험스러운 연결고리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제 진행이 돼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까지 간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하나요? 이제 수술 가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이제 수술 가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매모그램이나 초음파를 찍어서 뭔가 이상한 게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조직 검사를 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기 위해서 바늘로 찔릅니다. 엑스레이를 보면서. 바늘로 찔르면 거기서 그게 암인지 아닌지 나타나요. 네. 여성분들이 Fibrocystic Breast Disease라 그래갖고 유방에 물집이랑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만져지는 게 많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컨퓨징하게 되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져지고 안 만져지고가 그게 애큐레이트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섬유질이 뭉치는 사람들도 있고 보통 기본적으로 여성분들 20대, 10대, 30대 초반에는 거의 섬유질이 많이 만져지고요. 만져지는 혹이 섬유질의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으로 될 수 있는 그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뭔가 이상한 게 만져질 때는 바늘로 찔러서 그거를 확인을 해요. 그때는 바늘로 찔러서 그거를 확인을 해요. 네. 이게 뭔가 덕터 하이퍼플레이지아라는 게 있는데 그 말은 그 세포들이 빨리 턴오버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좀 이상하게 생긴다는 걸 ATP라 그래요. 조직 검사했는데 그거는 제거를 해야 돼요. 네. 그렇군요. 예.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놔두고. 네네. 그리고 또 암이 이제 관인돼서 우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관에서 라이닝에서 시작해서 파고 들어가거든요. 파고 들어가기 전에 발견한 걸 DCIS라고 그러고 네네. 파고 들어가면 이제 invasive cancer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바늘로 찔러서 그게 어떤 것인가 그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조직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암이 발견됐다 그러면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나요? 이제 암이 컨펌이 된 상황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이제 수술할 경우엔 많이 진정이 된 상태라서 눈에 보이게 아니면 되게 큰 사람들은 항암 치료를 먼저 해요. 그래서 줄입니다 우선. 그걸 줄여서 수술을 해요. 그렇지만 보통 기본으로 스크리닝으로 발견이 되거나 작은 유방암이 발견이 됐을 경우 첫 번째는 유방 자체를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투 옵션이 있어요. 유방을 전체로 제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메스텍토미, modified radical mastectomy라 그래서 유방 전체를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암이 있는 그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 대신 부분적으로 제거를 할 경우에는 그 유방을 방사선 치료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두 옵션이 있는 겁니다. 다 제거하든 저거를 하고 방사선으로 치료를 하든. 네네. 그 다음에 암이 파고든 암이면 DCIS 말고요. 파고든 암일 경우에는 이 암들이 어떻게 진전이 되냐면은 유방에서 겨드랑이에 있는 임파선으로 갔다가 온몸으로 번지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예전에는 그 겨드랑이에 있는 임파선을 다 제거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겨드랑이에 있는 임파는 팔에 있는 임파의 흐름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거기가 막히면서 팔이 붓고
그러는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방에서 가서 첫 번째 임파선에 모여 있다가 거기서 번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임파선을 찾아서 네. 그것만 검사를 해요. 이제 그걸 Sentinel Node Bias라고 그러는데 네. 거기에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다 제거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고 거기에 없으면 안 번진 거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절제술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가슴이라는 게 여자의 또 상징물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성형수술과 같이 복합적으로 하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어떤가요? 같이 하실 수도 있고 예. 회복하신 다음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 이제 그거는 여성분들과 상담을 해서 네. 원하시는 게 여성분이 이게 취소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유방을 다시 만드냐는 네. 수술 이후에 방사선 치료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네. 어떤 상황에서는 유방을 다 절개를 하더라도 유방암이 크거나 네네. 밑에 있는 근육이랑 가깝거나 임파선이 4개 이상 번져 있는 사람들은 재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유방을 다 제거해도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되나요? 그럼요. 근데 이제 유방을 다 제거한다고 재발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 네. 해요. 예. 그런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방사선 치료할 때는 프라스테틱 브레스트를 못 만들고 본인의 근육이나 소프트 티슈로 해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네, 그렇군요. 수술이 엄청 커지죠. 예.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 유방을 제거할 때 이제 임플란트 같은 거를 익스팬더를 넣기 시작을 해서 이제 다시 리컨스트럭트 하는 걸 준비를 시작할 수가 있죠. 네. 어쨌든 지난 시간에도 이 유방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특히 정기적으로 스크린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초기에 발견되면 뭐 당연하게 이상 없이 치료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20대, 30대는 스크리닝을 안 해요. 왜냐면 브레스트가 너무 덴스하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그래. 그때부터가 기본적인 시작인데 네네. 만약에 집안 내력이 있으신 분들은 네. 35살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젊은 분들은 뭔가 만져질 때 네. 그냥 있지 말라고요. 20대, 30대 분들은 뭔가 만져질 때는 그냥 있으시면 안 되고 검사를 꼭 하시라고. 35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가족력이 있다든지 자가진단을 적어도 좀 자주 해서 뭔가 평상시에 만져지지 않는 곳에 만져지는 게 있다든지 지난 시간 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통증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꼭 한쪽만 그렇게 통증이 있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한번 검진을 맡아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통 이제 다른 암들도 생존율이 아주 희박한 그런 그 좀 골치 아픈 암도 있겠지만 생존율이 높은 그런 암들도 있습니다. 유방암은 암 중에서 암 중에서 어느 정도인가요? 생존율이 좋죠. 많이 좋아졌죠. 그렇군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all stage가 와도 지금은 한 90%가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이에요. 예. 유방 수술 후에 또 치료가 네. 항암 치료나 호르몬 테라피가 있어요. 예. 이제 유방이 좋은 유방암 걸렸을 때 네. 치료하기 좀 더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폐경이 되신 분들이 유방암 제거를 했는데 임파선에 번졌다 해도 네. 그 유방암에 있는 이제 호르몬 리셉터가 있으실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안 하고 호르몬 치료를 하세요. 네. 그럼 그 호르몬 치료는 훨씬 쉽죠. 그렇군요. 항암 치료보다. 그렇지만 그게 없을 때는 항암 치료를 하시게 되고. 네. 보통 폐경 되시기 전에는 거의 다 항암 치료를 하시고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프로텍티브하게. 왜냐하면 한쪽 유방에 암이 걸린 사람들은 다른 쪽 유방에 암 걸리는 확률이 누구보다도 높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게 리스크 팩터 중에 제일 큰 리스크 팩터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가
한쪽의 유방암인데 한쪽을 아예 또 같이 도려냈다고 하는 그런 기사도 봤는데 그럴 위험성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군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극하게 하는 사람들은 보통 BRCA, CA 그런 제너릭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걸 하는 것이고 보통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장님께서 지난 시간부터 강조했지만 정기 스크린 검사하고 검진 받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어떻게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수술을 하고 나서 말이죠.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폐경 전이신 분들은 수술 후에 호르몬을 또 드세요. 호르몬 약을 토마학스펜이나 에로마테이스라는 호르몬 약을 드시는 게 한 5, 6년 드세요. 그거는 프로텍티브 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프로텍션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 검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쪽 생기고 치료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반대쪽도 계속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양쪽에 동시에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도 있나요? 유방암도 이제 부분적으로 제거하느냐 전체 제거하느냐의 결정을 지을 때 어떤 때는 같은 유방에도 한 군데만 있고 어떤 때는 점점 여기저기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으신 분들은 다 제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회에 걸쳐서 여성들이 가장 또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노출되어 있는 유방암에 대해서 좀 잠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은 양희권 외과 전문의 567에 7747번 201-567-7747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저지 잉그로드 클립스 464 허드슨 테라스 스윗 넘버 101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도움 주셨는데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